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도 한 문제 정도 출제 대상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매년 출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교재는 10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03페이지 하단 먼저 기간 계산의 기산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 1번에 초일 불사리 원칙하고 나와 있는데 이 초일 불사리 원칙은 기간 계산 방법을 역법적 계산법을 할 때 역법적 계산법은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법을 역법적 계산법이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시, 분, 초를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자연적 계산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 먼저 나오는 것이 역법적 계산법의 초일 불사립의 원칙입니다. 자, 일단 초일은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억을 잠깐 보죠. 기억의 사례를 보면 2023년 3월 5일 오후 2시로부터 10일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하면 역법적 계산법이고 초일 불사리 원칙을 적용한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일간이니까 일, 주, 월, 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법적 계산법이고요. 3월 5일을 보면 오후 2시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 진행된 시간은 몇 시간? 14시간. 남아있는 시간은 몇 시간? 10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리 문제가 생기니까 3월 5일은 아예 제껴버리고 3월 6일 오전 0시부터 기술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초일 불사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3월 6일부터 10일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손가락으로 직접 여러분이 직접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부터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5일 그리고요. 곧 조문에 나옵니다마는 해당되는 날의 종료로 만료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되는 날의 종료로 만료한다. 그러니까 3월 15일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기산점은 3월 6일 오전 0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일 불사립의 결과.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기억의 사례가 여기 대괄호 1번 밑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이제 대괄호 2번에 초일 산입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산입의 예외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대한 사례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이 되면 기간을 오전 0시부터 계산을 하면요. 이때는 우수리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금처럼 뭐 14시 하면 오후 2시 하면 그렇죠? 우수리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초일 불산입을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전 0시부터 계산하면 꽉 찬 하루를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대로 하루로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초일을 살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9월 5일로부터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도 역법적 계산법 맞죠? 일, 주, 월, 년이니까 요거 7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래할 9월 5일로부터 했으니까 지금 시점은 며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9월 5일 이전입니다. 9월 4일일지 3일일지 2일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9월 5일 오전 0시부터 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일주일 따져보면요. 바로 5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그렇죠? 그러면 9월 11일 해당되는 날에 종료로 만료한다 하면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연령 계산이에요. 이거 출제 잘 되거든요. 나이를 따질 때는 첫날을 무조건 산입합니다. 하루로 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5년 7월 14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요. 성년은 우리 민법상 당연히 19세, 만 19세니까 그래서 2005년에다가 19년을 플러스하면 2024년 그다음에 초일을 산입한 결과 해당되는 날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에 성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2005년 7월 14일 오후 11시에 태어났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초일을 산입한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2024년 7월 13일이라고 내면 뒤가 어떻게 나와야 될 거예요? 오후 12시 내지는 24시에 성년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7월 14일 오전 0시나 7월 13일 오후 12시 내지 자정이나 시각은 같은 시각이니까.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의 만료점도 먼저 확인하고 문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소리는 뭐냐? 말일의 종료. 이게 바로 해당되는 날 24시. 했죠? 네. 그 다음에 2번. 주, 월, 연에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를 들면 2월 13일에 앞으로 1개월이다. 이것도 역법적이죠. 일주, 월, 연. 네,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2013일에 앞으로 1개월 이러면 기산일은 2월 14일, 초일 불산일이니까 2월 14일부터 기산이 되겠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14일의 전일, 그러면 3월 13일 24시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괜히 별거 아닌데 조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좀 갑갑하죠? 예.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하지? 하고 처음 보시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바로 대놓고 2월 13일에 앞으로 1개월은 언제까지는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초일 불산입에서 그 다음날 24일부터 기산하고 1개월 후인 3월 14일에 전일 24시니까 13일 24시. 그러면 여러분 시가 다 까먹었습니다. 초를 다투는 시험에서 언제 이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법적 계산법일 때 뭐 1개월 이러면요. 2월 13일 뭐 오후 3시로부터 1개월 하고 나오든 오전 9시로부터 1개월 하고 나오든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그냥 3월 13일 24시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물론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3월 13일 24시인데 3월 13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뭐 국경일 다 포함됩니다. 이런 날에 해당되면요. 그 다음 날부로 종료입니다. 그 다음 날 24시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나옵니다. 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 날, 그 이길부로 만료하지. 기산 시작되는 기산일 시작되는 날이 있잖아요. 2월 13일 이 날이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기산을 하면 됩니다. 초일 불산입에서 적용을 하든 아니면 연령 계산이나 오전 0시로부터 기산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그렇게 해서 바로 원칙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기산일은 그렇고요.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또는 뭐 국경일 이런 것에 해당이 될 때는요. 그 다음 날 이 일부로 만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시험 문제에 가로 이렇게 몇 월 며칠에 놓고 가로를 해가지고요. 요일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곧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주시고 3번 보십시오.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 이거 여러분 와닿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은 언제까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1월 31일로부터 1개월. 그러면 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2월은 아시다시피 31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2월의 말일.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단 말이에요. 최종의 월 2월에 31일이 없죠. 그럴 때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소리는 바로 28일. 근데 윤년의 경우에는 29일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죠. 2월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월 31일 오전 10시로부터 1개월에 하면 2월 31일 24시가 만료점이지만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다. 윤년의 경우는 29일이다. 따라서 그 마지막 날을 24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4번, 방금 설명드렸고요.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이길부로 만료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관계에서 카드 결제일, 공휴일에 걸릴 때는 그 다음날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듯이,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죠? 그래서 10월은 뭐 이 징금다리 공휴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0월 1일 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했었죠. 2024년.
그다음 3일은 개천절이고요. 그다음에 또 9일은 또 5일은 토요일이고 6일은 일요일이고요. 그다음 9일은 또 한글날이고 그러니까 징금다리로 막 이게 연휴가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5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설명은 역법적 계산법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요. 역산이 뭐요? 거꾸로 기간을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산할 때 적용된다는 이 내용은요. 전형적인 출제 사례가 뭐냐? 바로 여기 사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 일시가 2023년 9월 16일 오전 10시. 이것은 이제 지금 시점으로 보면 뭐 과거의 어떤 사례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뭐 연도를 좀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대로 그냥 해석하시죠. 뭐 23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총회 소집 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되느냐인데 여기서 함정 조금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6개의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날에 24시까지 발신을 완료해야 돼요. 통지를 발신 완료해야 돼요. 그래서 도달 완료, 그러니까 날짜를 잘 앞에는 잘 기술해 놓고 실제 출제 지문에서 앞에는 뭐 몇 월 며칠 잘 해놓고 뒤에를 뭐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날 해당되는 이날 중 도달 완료 이렇게.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도달이 아니고 발신 완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럼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9월 16일 오전 10시가 소집 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산할 때도 16일은 빼고 15일부터 초일 불산입니까? 15일부터 거꾸로 역산하죠. 15, 14, 13, 12, 11, 19가 바로 일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9월 8일 자정까지 발신 완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시험 보다 말고 시험 보던 시험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손가락 꽂고 있어요. 이상하죠? 네. 농담입니다만은 누가 제3자 이렇게 보면 의사 능력이 상실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응시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손가락 꽂고 있어.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바람직하다? 아니죠. 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 일단 이 문제도 출제 잘 되거든요. 이 사례도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 소집 일시 9월 16일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8 해버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8 해서 바로 9월 8일 24시까지 발신 완료.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8 한 이유 아시겠죠? 초일 불산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간략히 설명드렸으니까 집중적으로 지문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이제, 통 문제죠. 오지선다형. 1997년 6월 3일, 보세요. 화요일에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플러스 19년 하면 2016년 되겠네요. 그죠? 2016년 6월 3일 오전 0시 초일 산입의 결과. 아니면 6월 2일 24시. 그렇죠. 근데 6월 2일은 여기 아예 없어요. 5개 지문에. 그래서 6월 3일 오전 0시. 0시에 성년이 된다. 1번 정답. 쉽죠? 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2021년 5월 8일. 자, 토요일에 계약 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기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일주, 월, 연, 3개월, 월, 연 할 때 월이죠? 그러니까 초일 불산의 원칙 적용해서 5월 9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초일 불산입. 그쵸? 근데 5월 9일은 일요일 아니냐?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랬죠. 기산점은 그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기산하면 되고요. 만료일, 그렇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면 이 길부로
다음 날부로 만료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똑같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본다면요. 기산점은 5월 9일 일요일부터 기산을 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3개월이니까, 그죠? 8월 8일. 근데 여기 보니까 가로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8월 6일이 금요일이다.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소리인 즉슨 말일이 8월 8일 24시인데 8월 8일은 일요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8월 7일 토요일, 8월 8일 일요일. 그럼 어떻게 돼요? 8월 9일 24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월 9일이 기산점이고 만료점은 8월 9일 월요일 24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까지 이렇게 제시하면 24시 이렇게 나오면 정확합니다. 시간 안 나오면 그냥 8월 9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고 정답이다. 여러분 납득하셨죠? 예, 이렇게 납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쉽게 나왔는데 요즘은 왠지 이렇게 약간 좀 함정을 좀 파고 싶어가지고요. 출제자가 좀 애를 쓴다. 그죠? 우리는 충분히 그에 대응할 수 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숙지하시면요. 바로바로 대응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이죠. 1. 채무의 이행기를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오전 0시부터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초일 산입.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예, 맞고요. 아까 초일 불산입 원칙 해놓고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 기간을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또는 연령 계산. 네. 2번입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 해당되는 날이 24시 로서 기간이 만료한다. 3번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한다. 맞다. 4번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에 해당되는 날에 이 길이 아니고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아까 사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 조문이 어렵다. 그렇죠?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바로 그겁니다. 예, 전일로 만료한다. 자, 다음 105페이지 상단.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할 때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에 해당되는 날로가 아니라 그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방금 그 지문하고 똑같은 거. 6번 기간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자주 나오고요. 맞고. 7번 기간을 분으로 정할 때 여러분 어때요? 시, 분, 초 7, 8번 같은 것. 무슨 계산법? 자연적 계산법. 자연적 계산법. 어떻게 계산하는 거? 시, 분, 초로 기간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분으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계산. 아니 그러니까 5분 내로 행동 완료. 5분 내로 뭐 완료. 군대에서 그렇죠. 갑자기 엉뚱한 소리. 5분 내로 뭐 완전 군장해서 연병장에 집합 완료. 그럼 바로 지금부터 따져야 되죠. 막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당탕탕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죠?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해하십시오. 예, 농담 좀 곁들였습니다. 어쨌든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시로부터 3시간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2시로부터 3시간 하면 5시까지다. 즉시로부터. 이것을 자연적 계산법이라 합니다. 8번입니다. 기간을 시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그 다음 9번. 기간을 월로 정한 때는 월. 일주, 월연, 이걸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역법적. 역할 때 이 역이 달력할 때 역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번.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다. 아까 1월 31일로부터 1개월 하면 2월 31일 없다. 2월에 31일이 없다. 그럼 그 2월의 초일이 아니고 해당되는 그 월의 말일로 여기 해설해. 그 월의 말일 2월 28일 또는 2월 29일로 만료한다. 됐죠? 네. 자, 다음. 자,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3년 노무사 시험. 1번.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은 당사자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민법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정관상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서를 일주간 전에 발송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총회일이 23년 6월 2일 10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8 하라 그러셨죠? 사실은 정식은 6월 이제 역산하는 거니까 초일 불산협에 따라서 1일 이전 2일 이전 1일부터 6월 1일, 5월 31일, 30, 29, 28, 27, 26에서 25일, 24시까지는 발신 완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언제 그러고 있냐?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건 마이너스 8 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예를 들면 23년 6월 19일 10시가 소집일이다. 그리고 평일이다.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다. 이러면 6월 19일 이렇게 나왔다면 마이너스 8 하면 어떻게 돼요? 6월 11일 24시까지 발신 완료.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6월 2일에서 약간 걸쳐놨습니다. 자, 2번 옳은 지문이었죠? 그다음 3번입니다. 2023년 5월 27일 13시로부터 9시간의 만료점. 역시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면서 역법적 아니고 자연적 계산법이고 즉시로부터 바로 계산한다. 그러면 13시 플러스 9 하면 13 플러스 9 해당되는 날 22시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뭐 토 이런 거 넣어놓은 것은 이제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4번. 역시 2023년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14시로부터 7일간의 만료점. 어때요? 응? 초일 불산입. 22일 월요일부터 계산할 수 있고 하면 따져보면 일주일 따지면 어떻게 돼요? 5월 28일 있어야지. 그리고 저하고 약속했죠. 그냥 이렇게 나오면 21에다가 플러스 8. 아니, 말 잘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산할 때 아까 그 사단법인 그 얘기고요. 이건 플러스 7 하면 됩니다. 7 하면 돼요. 5월 28일 24시. 그 다음에 5번.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초일 산입 같아요. 플러스 19년. 오늘 2036년. 아직 성년 안 됐습니다. 그죠?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1월 13일 오전 0시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함정에 빠졌네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함정에 빠졌다 그럴까요? 여기 함정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5월 21일이 일요일이거든. 그럼 플러스 7일간 만료점은 5월 28일 24시인데 5월 28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여기서 일요일이라고 가로 속에 안 넣어줬잖아요. 야, 진짜 치사하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월 29일 24시 이렇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이길부로 만료니까. 미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설은 제가 잘 써놓고, 그쵸? 잘 써놨습니다. 5월 28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5월 29일 24시에 만료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자, 이렇게 4번이 틀리고 정답이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소멸시효죠. 자, 소멸시효는 여러분 설명 또 많이 곁들여져야 되죠. 까다롭죠. 그래서 우선 기간에서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소멸시효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